그날 한 통의 카카오톡이 10년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거 혹시 너희 남편 아니야? 화사한 모바일 청첩장, 턱시도를 입은 남편, 그리고 옆에 선 낯선 여자. 결혼식 날짜는 바로 다음 주 토요일. 남편이 출장이라고 말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녀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장에서 목격한 것은 완벽하게 짜여진 거짓의 퍼레이드였습니다. 대역 부모, 가짜 혼주석,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분노가 증거로 바뀌는 순간 그녀의 손은 떨리는 휴대폰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결혼 10년 차였습니다. 주인공은 38살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침마다 아이의 도시락을 챙기고 저녁이면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집을 정돈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러나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중견 기업의 과장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7시면 집을 나섰고 저녁 8시면 돌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아이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끔 놀이공원도 갔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에 들러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곤 했습니다. 주인공은 남편을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엔 다툼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남편은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화를 내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아이와 잠시 놀아주다가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친구들은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정말 모범 부부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남편 드물어. 너희 집은 늘 안정적이야. 보기 좋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주인공은 미소 지었습니다.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조금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잘 꾸려온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아이 그리고 자신. 이 작은 세계가 무너질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는 6살이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아침마다 노란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서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 주인공은 문득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거창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시작된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오후엔 빨래를 널고 거실 바닥을 닦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6시 반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까지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저녁은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그리고 시금치나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깍두기를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나니 7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고생했어요. 씻고 오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주인공은 아이를 불러 손을 씻게 했습니다. 그리고 셋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왜? 제가 블록을 먼저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놀라고 했어요. 잘했네. 식사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가서 TV를 켰습니다. 주인공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일상적인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가끔 안부를 물었습니다. 주인공은 핸드폰을 들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언니, 이거 혹시 형부님 아니야? 메시지 아래에 링크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별 생각 없이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모바일 청첩장이 떴습니다. 화사한 분홍색 배경에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턱시도를 입은 남자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웃는 표정도 서 있는 자세도 모든 게 남편이었습니다. 청첩장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신랑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신부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예식 시간은 오후 2시,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이었습니다. 주인공은 핸드폰을 든 채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 속 남편의 얼굴만 계속 보였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가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세계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장난 아니지? 진짜 형부님 맞아? 친구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주인공은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다시 청첩장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여자는 젊어 보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잘 어울렸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들키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주인공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다음 주 토요일에 뭐 해요? 토요일? 출장 가 있을 건데. 왜? 어디로요? 제주도. 장기 출장 있어.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주인공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주인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 자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코를 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10번을 함께 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주인공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 결혼식장에 가보겠다고. 진실을 눈으로 보겠다고. 그게 진짜든 가짜든 확인해야 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주인공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금은 곧 커다란 균열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인공은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잔 건지 깬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나갔어요. 아침은 못 먹었어요. 저녁 늦을 것 같아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메모였습니다. 남편의 글씨체였습니다. 주인공은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아이를 깨워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세수를 시키고 옷을 입히고 아침을 먹였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이가 말을 걸었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엄마, 오늘 소풍 가요. 그래. 도시락 싸줘야 해요. 알았어.
주인공은 냉장고를 열어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칼질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김밥이 삐뚤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시락통에 담아 아이 가방에 넣어줬습니다. 유치원까지 걸어가는 내내 주인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손을 잡아 끌며 제잘거렸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의 청첩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 앞에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 주인공은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받은 메시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청첩장 링크를 다시 눌렀습니다. 화면이 떴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남편의 턱시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새 옷이었습니다. 언제 맞춘 걸까요? 주인공은 그런 옷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부의 얼굴도 확대해 봤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피부가 매끄러웠습니다. 화장이 짙었습니다. 웃는 입술이 선명했습니다. 주인공은 그 얼굴을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청첩장 아래쪽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신랑 이름, 신부 이름, 날짜, 시간, 장소.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혼주 이름도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이름들을 봤습니다. 시아버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길 한가운데 서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인공을 스쳐 지나갔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주인공은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보험증서, 차량 서류.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양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명함, 영수증, 지하철 카드. 평범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먼지만 있었습니다. 화장실 수납장도 열어봤습니다. 세면도구와 약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인공은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이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적어놓은 일정들이 빼곡했습니다. 회의, 미팅, 거래처 방문.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제주도 출장 2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주였습니다. 결혼식 날짜와 그 이후를 모두 포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달력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2주 출장. 남편은 1년에 한두 번 장기 출장을 갔습니다. 그때마다 주인공은 아무 의심 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다녀오기에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물만 한 잔 마셨습니다. 오후 2시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 청첩장을 보내준 그 친구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친구가 받았습니다. 언니,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모르겠어. 진짜 형부님 맞는 거야? 맞는 것 같아. 헐. 이거 장난 아닌데. 언니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지. 친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형부한테 물어봤어? 아직. 물어봐야 하지 않아? 물어봐서 뭐해? 거짓말할 텐데.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인공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응.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인공은 다시 혼자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아이는 신나게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소풍 재밌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친구들이랑 숨바꼭질했어요. 잘했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계란말이도 부쳤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녁 8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주인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상하다는 듯 주인공을 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표정이 안 좋은데. 피곤해서요.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주인공은 밥을 차려줬습니다. 아이도 함께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주인공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밥을 먹는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출장 언제 가요? 주인공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국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요일 내려가요. 2주 나가요? 네. 프로젝트가 커서요. 현장 점검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 걸려요. 제주도는 처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작년에도 갔었잖아요. 거짓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주인공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아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요.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주인공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수돗물 소리에 묻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재웠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주인공은 침대 옆에 앉아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청첩장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결혼식장 이름을 쳤습니다. 주소가 나왔습니다. 오시는 길도 나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였습니다. 주인공은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야 할까요? 가서 확인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살아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오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오해일 리 없었습니다. 사진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소리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주인공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인공은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곧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공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인해야 할지 모른 척해야 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 될 거라는 걸,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걸. 설마 아니겠지. 설마 진짜는 아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주인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설마가 현실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며칠이 흘렀습니다. 주인공은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아이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청첩장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에 선 젊은 여자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이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2벌, 와이셔츠 5장, 속옷과 양말. 세면도구도 챙겼습니다. 2주 동안 잘 다녀와요.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남편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네. 아이 잘 부탁해요. 연락은 자주 할 거예요? 바쁠 것 같은데 최대한 하죠. 남편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주인공과 아이가 배웅했습니다. 아빠, 빨리 와요. 그래, 선물 사올게. 남편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봤습니다.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가요.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주인공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주인공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무슨 일이야? 토요일에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토요일? 왜? 친구 모임이 있어서요. 오래간만에 대학 동기들이 만나거든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 데려와. 아침부터? 네. 점심때쯤 데리러 올게요. 알았어. 우리 손주 보는 건데 뭐.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인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핑계는 만들어졌습니다. 금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주인공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도착했어요. 호텔 체크인했어요. 네. 고생하세요. 주인공은 짧게 답장했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주도인지 서울인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3시였습니다. 4시였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일어나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발랐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가방도 작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아이를 깨워 준비시켰습니다. 아침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할머니 댁에 가는 거야? 응. 엄마가 잠깐 일 보고 올게. 빨리 와요. 그럴게. 시어머니 집에 아이를 데려다 줬습니다.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잘 다녀와. 친구들 만나서 재미있게 놀고. 네. 감사합니다. 주인공은 아이에게 뽀뽀를 해주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말 나들이를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주인공만 조용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출구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길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도보 10분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2시였습니다. 지금은 1시 반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그냥 집으로 가야 하나? 모르는 척 살아야 하나?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웨딩홀이 보였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건물 맞은편에 섰습니다.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웨딩홀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시 50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천천히 웨딩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3층 그랜드홀. 신랑 이름과 신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넓었습니다.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까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홀 입구가 보였습니다. 양쪽에 커다란 화환이 놓여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주인공은 사람들 틈에 섞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홀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났습니다. 꽃장식이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쪽에 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뒤쪽 자리에 섰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단 위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청첩장 사진 속 그 옷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넘겼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옆에는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화장이 곱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른들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와 한복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혼주석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들이 남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저기 서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 다른 부모님과 함께.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과 신부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레드카펫을 밟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주인공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봤습니다. 남편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웃는 얼굴이 환했습니다. 주인공은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자신을 바라보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손이 가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단 위에 남편, 옆에 신부, 뒤에 혼주들. 모든 게 담겼습니다. 주례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상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겼습니다. 식순이 진행됐습니다. 서약이 있었습니다. 반지 교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신부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신부도 남편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주인공은 왼손을 봤습니다. 자신의 손가락에도 반지가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였습니다. 10년 전에 낀 그 반지였습니다. 영상을 멈췄습니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주인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공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층, 두 층,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주인공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플랫폼에 섰습니다. 전철이 왔습니다. 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건물들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왔어? 친구들 만나는 거 아니었어? 네.
일찍 끝났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씻기고 저녁을 먹였습니다.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아이를 재웠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찍어둔 영상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신부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저장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 곳에 저장했습니다. 주인공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주인공과 아이가 있는데도, 10년을 함께 산 가족이 있는데도 주인공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법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증거는 있었습니다. 영상도 있고 청첩장도 있었습니다. 이제 행동할 차례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인공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주인공은 곧장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둔 곳이었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상담실에 안내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주인공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청첩장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찍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변호사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혼 몇 년 차세요? 10년입니다. 자녀는요? 아들 1명 있습니다. 6살이에요. 변호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2주 일정이요. 연락은 되나요? 문자는 가끔 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중혼이 명확합니다. 이건 형사상 범죄예요. 민사로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2달, 길면 3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주인공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비용은요? 착수금 300만 원, 성공 보수 별도입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받으시면 그때 추가로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에 그 정도 돈은 있었습니다. 몰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의뢰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임장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읽어보고 서명했습니다. 우선 남편분 재산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통장, 부동산, 차량, 보험 같은 거요. 아시는 거 있으세요? 통장은 3개 정도 알아요. 집도 공동명의고요. 좋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주인공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 보험 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모든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가끔 왔습니다. 잘 지내요? 일이 많아서 바빠요. 네. 아이도 잘 있어요. 금요일쯤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은 짧게 답장만 했습니다. 더 이상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 정리 끝났어요. 집, 예금, 적금, 보험 합쳐서 대략 4억 정도 되네요. 맞네요.
재산 분할은 보통 반반이 원칙인데 우리는 더 많이 청구할 겁니다. 중혼이니까요. 2억 5천 청구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숨이 막혔습니다. 금액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1억 청구할게요. 보통은 8천 정도인데 중혼이고 영상 증거까지 명확하니까 높게 잡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솔직히 깎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높게 청구해야 협상 여지가 생기니까요. 양육비도 월 200만 원 청구하겠습니다. 남편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알아요. 그래도 일단 높게 청구하는 겁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를 믿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소장 작성해서 보여드릴게요. 확인하시고 괜찮으면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다는 날이었습니다. 주인공은 평소처럼 집을 정리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8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고생했어요. 남편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니, 피곤한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달려갔습니다. 아빠, 선물은? 아, 깜빡했네. 미안. 아이가 삐졌습니다. 남편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말을 걸었습니다. 출장 동안 괜찮았어요? 네. 아이는? 잘 지냈어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상하다는 듯 주인공을 봤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은 씻으러 갔습니다. 주인공은 설거지를 하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소장 완성됐어요. 내일 사무실로 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주인공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갈게요. 토요일 아침 주인공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요. 또요? 응.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였습니다. 주인공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원고, 피고,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혼 사실, 영상 증거, 청구 금액. 재산 분할 2억 5천, 위자료 1억, 양육비 월 200만 원. 이렇게 많이 청구해도 되나요? 일단 청구하는 겁니다. 조정 과정에서 조율되겠죠. 주인공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월요일에 법원 접수하겠습니다. 접수되면 남편분한테 소장 송달돼요. 알겠습니다. 주인공은 사무소를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인공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려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 주인공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주인공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두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체 무슨 짓이에요? 주인공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한 일 알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결혼식. 토요일에 봤어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그거요? 그건 오해예요. 주인공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그건 진짜 결혼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 여자가 실수로 아이가 생겼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여자가 아이를 빌미로 계속 매달렸거든요. 주인공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한 거예요? 아니요.
그건 가짜였어요. 형식적인 거였어요. 남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 여자를 어떻게든 달래야 했거든요. 말도 안 돼요. 주인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웨딩 촬영도 하고 청첩장도 만들고. 다 가짜예요. 법적으로 신고 안 했어요.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곧 정리할 거였어요. 그 여자가 출산하고 나면 아이 양육비 주고 정리하려고 했어요. 주인공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2주 출장이었어요? 신혼여행 다녀오신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주인공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우리 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한 거라니까요.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수였어요. 한 번의 실수였다고요. 그 여자가 계속 집착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실수라고요? 주인공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결혼식장에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혼주 역할 하던 사람들은요? 친구들이에요. 부탁해서 도와준 거예요.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제발 이해 좀 해줘요. 저도 힘들었어요. 당신이 힘들었다고요? 주인공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나는요? 아이는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지키려고 그런 거라니까요.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혼 신청은 취하해요. 우리 잘 이야기해봐요. 안 돼요. 왜 이렇게 완고하게 나와요? 제가 해명했잖아요.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곧 정리될 거예요. 저는 당신하고 아이하고 살 거라고요. 주인공은 남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변명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요. 뭐요? 지금 당장 나가라고요. 주인공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혼 절차는 계속 진행할 거예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현관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제 말 기억해둬요. 문이 닫혔습니다. 주인공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다음 날 주인공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남편이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가짜 결혼식이었대요. 우리 가정 지키려고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주인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빌미로 매달려서 어쩔 수 없었다고. 곧 정리할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형적인 변명이네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증거는 충분해요. 영상이 있으니까요. 가짜든 진짜든 중혼 의도가 명확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조정 기일이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혔어요. 같이 가시죠. 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인공은 아이를 시어머니 집에 맡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주인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정 기일 당일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에 갔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조정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보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변호사 안 모셨네요? 주인공의 변호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본인 소송으로 나오나 봐요. 아마 자기가 해명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표정이 엄숙했습니다. 원고 측과 피고 측 착석하세요. 주인공과 변호사가 한쪽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 신청 내용 확인했습니다. 중혼 사실이 명확해 보이는데요. 판사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피고 이해 있습니까?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집에서 보던 그 뻔뻔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아내를, 아이를 배신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인공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연기였습니다.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실수였다고, 가짜 결혼이었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든 다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어 주인공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인공은 속이 뒤틀렸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가짜 결혼이었다고, 곧 정리할 거였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만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피고가 원고 청구 내용 전부 인정한다는 말씀이죠? 남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말이 끊긴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판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 2억 5천, 위자료 1억, 양육비 월 200만 원. 이걸 다 인정하십니까?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분명 이렇게 진행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정실 안이 고요했습니다. 남편이 주인공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판사를 봤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얼떨결에 대답이 나왔습니다. 남편 스스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펜소리만 들렸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했으므로 원고 청구 전부를 인용합니다. 주인공의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재산분할 2억 5천만 원, 위자료 1억, 양육비 월 200만 원 지급을 명합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위 금액을 조정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조정 성립으로 오늘 절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단 15분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굳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완전 승소예요. 청구한 거 전부 인정됐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가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안 돼요. 저도 처음 봤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판사님이 중혼건이라 그런지 굉장히 단호하셨네요. 피고가 법정에서 감상적으로 나오려는 걸 바로 잘라버리셨어요.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불쌍한 척하는 거 판사님도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더 단호하게 처리하신 것 같아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주인공은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하늘이 넓었습니다. 10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 잠시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보인 그 뻔뻔한 모습, 가짜 결혼이었다고 가정을 지키려고 한 거였다고 말하던 모습,
그리고 법정에서 보인 처연한 모습. 둘 다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연기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알아봤습니다. 그 연기를, 그 수작을. 그래서 더 단호하게 끝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네. 아이 데리러 왔어요. 시어머니는 주인공의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주인공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 왜 웃어? 기분이 좋아서. 아이는 주인공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주인공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웃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먹는 식사였습니다. 조용했지만 편안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가 물었습니다. 주인공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빠는? 한동안 못 볼 거야. 왜? 아빠가 일이 많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주인공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조정조서는 일주일 후 나옵니다. 그때 받으시면 돼요. 남편분이 이행 안 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주인공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인공은 오랜만에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동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이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내일도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장을 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평범한 날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정조서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법원에 가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조서에는 모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2억 5천, 위자료 1억, 양육비 월 200만 원. 그리고 이행 기한. 석 달 이내였습니다. 주인공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인공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돈 마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주인공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돈 마련하는데 시간 걸린대요. 변호사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기한은 석 달입니다. 그때까지 안 주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걱정 마세요. 주인공은 안심했습니다. 법이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매각 진행 중입니다.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주인공은 짧게 답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달째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집 팔렸습니다. 다음 주에 잔금 받으면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재산 분할 2억 5천.
위자료 1억, 합계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주인공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낯설었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양육비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정확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그 돈으로 새 집을 알아봤습니다. 아이와 둘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학교도 가깝고 공원도 있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했습니다. 엄마, 여기 좋아요. 그래. 다행이다. 짐을 풀었습니다. 새 가구를 샀습니다. 아이 방도 예쁘게 꾸몄습니다. 주인공 방도 정리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새 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주인공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빠는 안 와. 우리 둘이서 살 거야. 왜요? 아빠가 다른 데 살게 됐어.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 재밌게 살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주인공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주인공은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력서를 썼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사무직이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양육비도 있었고 저축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새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잘 적응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주인공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동료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싱글맘이에요. 우리 같이 힘내요. 주인공도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가 신나게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잘했네. 정말 잘했어.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부쳤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많이 먹어. 식사를 하면서 아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공은 웃으며 들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주인공은 혼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예전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주인공은 그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과거였습니다.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하나씩 지워갔습니다. 남편이 찍힌 사진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아이만 나온 사진은 남겼습니다. 그리고 새 사진을 찍었습니다. 셀카였습니다. 주인공과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화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주인공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했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인생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실로 쌓은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하루하루 진실되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주인공은 회사에 출근하고 아이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규칙적인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남편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왜요?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대요. 주인공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용건인가요? 아이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면접 교섭권 관련해서요. 만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인공은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남편 생각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먼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아이가 가끔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요? 아빠는 바쁘대. 보고 싶어요. 주인공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 크면 보여줄게. 언제요? 조금만 기다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고민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한가?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리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받아들였습니다. 급여가 올랐습니다. 생활이 더 안정됐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모범상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시상식에 갔습니다. 아이가 상장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엄마 봤어요? 응. 정말 잘했어. 다음에도 받을 거예요. 그래. 엄마가 믿어.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주인공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아이를 봤습니다. 진짜? 네. 엄마랑 있으면 좋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주인공은 참았습니다. 엄마도 너랑 있으면 행복해. 그럼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주인공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청첩장을 보내줬던 그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남이었습니다. 언니 많이 좋아 보여.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주인공은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졌어. 잘 이겨냈어. 정말 대단해. 친구가 주인공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언니 보면서 힘 많이 받았어. 인생은 끝이 아니구나 싶었어. 고마워. 내가 청첩장 보내줘서 알게 된 거야. 그때 정말 고민 많이 했어.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잘한 거야. 진짜로.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헤어지며 친구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자주 만나자. 그래. 꼭.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인공은 가벼웠습니다.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남편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였습니다. 남편분 그 여자랑도 헤어졌대요. 그래요? 아이 낳고 얼마 안 돼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주인공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아이는요? 보육원에 맡겼대요. 혼자서는 키울 수 없다고. 주인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죄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 여자는요? 다른 남자 만난다던데요. 남편분이 유부남인 줄 몰랐었대요. 그랬군요. 주인공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분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산대요. 회사도 그만뒀고요. 왜요? 소문 때문인가 봐요. 중혼 사실이 알려져서. 주인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이야기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주인공은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꽃구경이었습니다. 엄마, 꽃 예쁘다. 그렇지? 매년 피는 거야. 내년에도 볼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아이가 꽃잎을 주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봤습니다. 이거 집에 가져가도 돼요?
그래. 책에 끼워두자. 집으로 돌아와 꽃잎을 책 사이에 끼웠습니다. 아이가 신기하다는 듯 봤습니다. 나중에 보면 추억이 될 거야. 추억이 뭐예요?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거야. 좋은 기억이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주인공은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청첩장을 받았던 날, 결혼식장에 갔던 날, 법정에 섰던 날, 모두 생생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아이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주인공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다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겠다고. 여름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더 컸습니다. 주인공도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가 좋았습니다. 상사가 칭찬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공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학원 앞이었습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재밌었어? 네.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손을 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길가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습니다. 하나 먹을래? 좋아요. 아이스크림을 사서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숙제를 했습니다. 주인공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어디 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알겠어요. 아이가 신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주인공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봤습니다.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주인공도 따라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에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주인공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족이지. 둘만 있어도 가족이에요? 그럼, 서로 사랑하면 가족이야. 아이는 주인공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가 잠들었습니다. 주인공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양육비가 이번 달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저축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조금씩 모은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 대학 학자금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10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겠다고, 그리고 그 후에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겠다고, 여행도 가고 공부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겠다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미래가 밝았습니다. 주인공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두 여자를 속이고 두 가정을 꾸미려 했습니다. 결국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살아가는 인생은 달랐습니다.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아이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살면 언젠가 행복이 온다는 것을 지금처럼
주인공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꿈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주인공은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깨우러 갔습니다. 일어나. 학교 가야지. 조금만 더. 안 돼. 일어나.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졸린 눈으로 주인공을 봤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좋은 아침. 주인공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전부였습니다. 주인공이 지켜야 할 것, 살아가야 할 이유.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우유를 따랐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부쳤습니다. 아이가 세수하고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해요? 학교 가고 엄마는 회사 가고. 저녁에는요? 치킨 먹을까? 좋아요. 아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주인공은 웃었습니다. 밥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 아이가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씩씩했습니다. 주인공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평범했습니다.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웃고 떠들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요즘 어때? 괜찮아. 애도 잘 크고. 좋겠다. 나도 힘내야지.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약속대로 치킨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아이가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많이 먹어. TV를 켰습니다. 만화를 봤습니다.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재웠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사랑해.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이가 잠들었습니다. 주인공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인생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실로 쌓은 인생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주인공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이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회사에 가고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고 저녁을 먹고 재우는 것.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아이와 함께, 진실되게, 행복하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